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입덧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만삭 때도 유독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청소도 해주셨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내가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해서 기회가 없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잠이 들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지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고 먹는 것도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죠. 아내도 장모님과 있으니 엄청 편해하더군요. 장모님은 출산 이후에도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결국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별다른 걸림돌도 없었죠. 장모님은 비싼 조리원도 취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물론 장모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빨리 나오지를 않더군요. 결국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는 사실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도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옆에 있어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으니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죠. 첫날은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아내와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날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고 영상을 마음껏 즐겼죠. 몇 달 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잠이 들었죠.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되더군요.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 저녁을 차리시더군요.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도 돌렸지요. 그랬더니 금방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도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장모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성인 영상이나 보고 잘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지요.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냥 자려고 했지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이 있었지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휴지도 챙겼습니다.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영상에 집중을 하면서 티슈를 챙겼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렸죠.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유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을 피할 수는 없었죠. 퇴근하고 조리원에서 아이와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제법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죠. 장모님은 저의 욕구불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혹시나 계속 관계를 거부하면 어쩌냐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상담센터도 잘 되어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리스가 된 부부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영상 보면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더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죠.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었죠. 그래도 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난감함을 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술까지 꺼낸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지 쥐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이죠.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못 가누시더군요. 하위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로 변기에 앉으셨죠.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옆으로 고꾸라지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혀드리고 옷도 제대로 내려드렸습니다. 민망한 모습을 모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정신이 없으신지 그대로 소변을 보셨습니다. 덕분에 제 손과 옷이 소변에 젖어버렸죠. 장모님도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지요. 그렇다고 혼자 수습을 하실 상황도 아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죠. 수건으로 대충 닦아드리고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혀드리고 옷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한바탕 땀을 빼서 그런지 저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잠깐 쉰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려죠.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어던진 상태로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래 속옷만 입고 주무시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장모님과 껴안고 자고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하신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당신의 몸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시 후 장모님도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뒷정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소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어제의 흔적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몰래 동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방에서 영상을 보았죠.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왠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죠.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내랑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에게는 3년 가까이 사귄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조금 많이 연상이었습니다. 제 여친은 엄마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실 엄마보다는 2살 적은 나이였지요. 엄마와 젊을 때 스키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모네와 가족끼리 모임도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모네 집에서 종종 만났지요. 이모는 혼자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저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형이라 부르며 많이 따르는 편이었죠. 이모네 집은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 집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모 아들이랑 놀아주곤 했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아빠가 없으니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모도 제가 집에 오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가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서럽게 울 정도였지요. 휴가를 나오면 이모가 꼬박꼬박 용돈도 주곤 했었죠. 이모와는 원래 친했었는데 군대를 가면서 더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모도 든든한 조카가 있다가 없으니 허전해 하셨고요. 그 뒤에 제대를 하고 이모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모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더군요. 엄마와 함께 저녁도 먹고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 하소연을 하더군요. 요즘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아빠가 없으니 더 방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엄마도 이모 많이 힘드니까 도와주라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종종 이모네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모 아들 공부도 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줬고요. 가끔은 이모 하소연도 들어주었지요. 이모 아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모가 아들의 변화에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대신 아들에게 기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엄마 품을 떠나려 했고요. 아들밖에 모르던 이모는 서운해하더군요. 저를 붙잡고 그런 하소연을 한참 했습니다. 그 뒤로 종종 이모랑 술도 마셨고 이모는 그때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모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40대지만 관리를 잘해서 인기가 많다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고생을 너무 했다고 다시 결혼은 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저는 종종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미역국을 가져다 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네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식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모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고 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이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엄마 생일도 까먹고 학원을 갔고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혼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름이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를 달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꼭 안아주며 생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를 품에 안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때 이모가 눈물이 맺힌 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모에게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모도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모와 갑자기 입맞춤을 진하게 하게 되었죠. 이모도 정신없이 제 입술을 빨아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나 할 것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입맞춤을 나누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모의 방으로 향했죠.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잠시 멈칫하고 이모를 보았습니다. 이모도 멈칫했지만 이내 제게 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그냥 그 순간은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저는 이모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 보니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은 차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급히 옷을 챙겨 입었고 당황해서 옷만 대충 입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더니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더군요. 뭔가 크게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모네 회사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자꾸만 숨어들게 되더군요. 이모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자고 했지요. 하지만 말과는 달리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모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모도 제 입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모도 오히려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도 이모가 더욱더 예쁘게만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차 안이라 행동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이모도 말과는 다르게 저를 원하고 있었죠. 그때 이모가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모를 원하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모는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어느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갑자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를 인식하고 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맞춤도 했고 성인 남녀로서 서로를 짝으로 인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같은 게 아니었지요.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모를 봤습니다. 2번이나 그녀를 가진 터라 이모가 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약간은 즉흥적이지만 저는 이모에게 몰래 사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도 제가 좋지만 제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고 하셨지요. 대신 지금처럼 이모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달라시더군요. 이모도 가끔 남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끔씩 이모를 안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모가 소녀처럼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저도 이제 안심을 하고 이모를 품에 안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이모네 집을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이모가 퇴근하기 무섭게 이모와 사랑을 나누었고 아들이 학원 마치고 돌아오면 잠깐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모 아들 공부 봐준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모는 엄마에게 제게 과외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 아들의 과외 선생이 되었지요. 그 무렵부터 이모가 피임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속살도 보여주셨고 이모의 마음속 이야기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주말이면 이모와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데이트를 할 때면 저는 이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모가 오히려 존댓말을 하며 저를 받아주기도 했지요. 수줍게 저에게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모는 제가 애인이 생길 때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애인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의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모 아들에게 들킬 뻔하기도 했었고 휴대폰의 메시지 때문에 들통이 날 뻔하기도 했죠. 우리는 비밀스럽게 서로 사랑을 나누었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게 부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욕구만 풀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자꾸만 사랑을 요구하게 되고 확인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자꾸만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었습니다. 점점 제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이모는 철저하게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었습니다. 다소 무리한 자세를 요구해도 들어주었고 저를 위해 운동도 하고 야한 속옷도 입어주셨죠. 그럼에도 우리 관계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이모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엄마를 속이고 있는 것도 미안해졌습니다. 뒤늦게 조금씩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이모와 만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모와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모가 싫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모와는 자주 전화기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점점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가끔 욕구가 생기면 이모를 불러냈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최대한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를 기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새 이모를 소중히 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럽혀진 이모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았지요. 이러려고 이모를 만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이모를 끌어안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그냥 사귀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이런 어정쩡한 관계가 아닌 진짜 연인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때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모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그만하자고 하시더군요. 오늘 마지막으로 안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우리를 위해서 이만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의 선택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관계가 답답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모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은 눈앞의 이모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던 사이입니다. 당연히 헤어짐이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너무 쉽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이모와는 친한 편이고 이모도 여전히 엄마와 친한 편입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